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7일 오전 11시 13분입니다. 21세기 최악의 지도자 하면 누가 뽑힐까요? 김정은과 상벽을 이루는 사람이 아마 차베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베스, 그 좋던 나라 베네수엘라를 범죄 천국, 물가 상승률 연간 1000만%, 국민의 10%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외로 달아나는 이런 나라로 파멸시킨 차베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KBS가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정연주 씨가 사장을 할 때 이런 프로를 만들어서 50분간 방송했습니다. KBS 스페셜. 제목이 신자유주의를 넘어 차베스의 도전. 차베스의 도전. 기획 의도 이강택 PD 연출 이렇게 되어 있네요. 2월 18일 오후 8시 황금시간대에 방영이 됐습니다. KBS 1 채널을 통해서. 기획 의도, 지난해 말 볼리비아 대선을 기점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남미의 좌파바람, 올 들어 더욱 세력을 넓히고 있는 그 돌풍의 중심에는 바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존재한다. 거침없는 언변과 파격적인 개혁 행보로 상징되는 우고 차베스. 그는 과연 누구인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추세 속에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 난미인을 위한 난미를 건설하겠다는 그의 꿈과 이상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미국의 개입, 견제를 뚫고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생생한 현지 취재를 통해 남미의 현실과 그 국제정치학적 지형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탐색한다. 지금 남미는 좌파 선풍 차베스 열풍, 미국식 경제 모델과 소비주의가 세계를 파밀고 이끌고 있다. 진짜 악의 축은 미국이다. 최연소 헌혈 대통령, 총 대신 민주주의를 무기로 했답니다. 신자유주의, 차베스를 당선시키다. 서민의 눈물을 기반으로 차베스의 등장을 가능케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였다. 미션, 이것이 개혁이다. 아주 미화를 했습니다. 아주 미화를 했는데 왜 차베스를 주목해야 하는가? 물론 차베스에게도 한계는 많고 앞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길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지금 그의 실험과 도전은 남미를 넘어 세계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민중의 힘에 바탕하여 국가를 개조하며 남미 전체로 연대를 확대하고 다시 이를 신자유주의와의 맞설 진지로 삼아가는 차베스의 도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사를 던지고 있다. 참 이런 잠꼬대가 없죠. 이런 잠꼬대. 지금 이 프로를 만든 사람들, 오늘날의 차베스가 망치고 마두로가 한 번 더 망친 베네수엘라를 한번 꼭 가봤으면 다시 한번 이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때 노무현 정권 지지층 안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베스를 따라가야 한다. 차베스의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아니겠어요? 이 지식인의 허위의식, 지식인의 관념이 얼마나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참,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이제 결정적 국면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걸 아주 열띠게 토론을 하고 있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세계 다른 나라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두로를 축출하는
대열에 합류를 하라. 즉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과도 대통령임을 스스로 선언했으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고 현 정부를 지지하지 말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즉각 호응하고 나선 나라가 EU 국가들입니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EU의 핵심이죠. 이 네 나라가 마두로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8일 이내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8일 이내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한편 쿠바, 중국, 러시아, 터키, 이란이 이 마두로 독재 정권을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러시아는 용병 한 400명을 보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통령이 두 사람이 생겼어요. 마두로와 과이도 국회의장 이 스스로 다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군부인데 군부는 마두로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표변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를 주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독재 체제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는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이런 강경한 베네수엘라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루비오. 이런 일은 역시 정치인이 뒤에서 뒷받침해줘야 이 정부도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치 상태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두로도 좀 조심하고 있는 게 지금 당장 과도 대통령을 잡아 넣는다든지 집회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는 나오지 않고 미국 대사관들을 72시간 내에 출국하라고 했다가 있어도 좋다고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금 마두로도 지지 세력을 응집하는데 장애가 있고 국제 정세는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탈자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최초의 이탈자가 나왔네요. 즉 워싱턴에 있는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무관이 자신은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마두로 정권의 속성은 공산 정권입니다. 그리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권이 아니라 쿠바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쿠바를 종족으로 모시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리고 범죄 집단입니다. 마약 밀매에 깊숙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부패 집단입니다. 이 측근들에게 이 국영회사를 다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특히 이 군 장성들을 잘 대우를 합니다. 쿠데타 일으키지 말라고. 그리고 쿠바에서 보안요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정보기관에 탁 박아놓고 있습니다. 일종의 쿠바의 좀비가 되는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자, 독재, 부패, 범죄, 공산주의, 주민의가, 더구나 베네수엘라는 연간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살인사건으로 죽는 게 더 많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나라를 KBS가 13년 전에 극찬을 했다. 차베스가 마치 한국의 미래인 것처럼 극찬을 했다. 그 세력이 지금 반성 없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과 같은 대치 상태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마두로를 쫓아내고 스스로 집권 세력이 되든지 아니면은 공정한 선거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완전히 민중봉기로 무너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남미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면은 남미 전체가 이 좌경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미 운동에 불을 붙이게 되겠죠. 제일 바람직한 것은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마두로를 몰아내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 그래서 정통성이 있는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두로가 선수를 쳐가지고 좋다, 선거하겠다, 선거 다시 하겠다가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면은 마두로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나 선거 관리를 통해서 또 협잡을 하고 할 가능성은 또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지금 유동적입니다. 이럴 때 우리 정부도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의 호소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과이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마두로 정권은 베네수엘라판 주사파입니다. 주사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플러스 사대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도 나쁘고 사대주의도 나쁜데 그 두 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 이 정권은 베네수엘라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쿠바를 위한 정치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패한 집단이 돼가지고 범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정부기관이 범죄기관으로 바뀐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문재인 정권도 정부도 미국 그리고 EU 국가와 함께 마두로를 부인해야 합니다. 마두로를 인정하지 않고 과도 대통령을 인정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한국인들, 해외 동포 여러분들은 이 베네수엘라에 영향을 미치는 SNS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R2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무를 포기할 때는 그 국가를 응징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정권을 몰아낼 책임이 국제사회에 있습니다. R2P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인은 뭘 할 수 있느냐? 옛날에 스페인 내전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지식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군대를 돕기 위해서 의용군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지금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요사이는 역시 SNS입니다. SNS에 가입해가지고 마두로를 규탄하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돌고 돌아서 김정은 정권 또는 문재인 정권에 아주 중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두로 정권을 타도하면은 한국의 주사파도 아마 떨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감사합니다.